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의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 제20강 두 번째 원리인 중심극한 정리의 측정 시스템 분석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은 MSA, 영문으로는 Measurement System Analysis였습니다. 측정 시스템은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요. 그 데이터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 즉 변동한다. 그 얘기는 이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그러면 왜 왔다 갔다 하냐? 그 원인 제공자가 측정 시스템 속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이런 접근의 분석적 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높이는 것, 즉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와 동격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MSA에 대한 이론적 원리는요, 확증적 자료 분석 섹션에 이제 7강 보시면 측정 시스템의 응용이 있고요. 또 실전 어떤 그 응용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실전 대응 그 섹션에 보시면 제2강 데이터 분석 첫 번째 MSA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20강에서는요. 바로 이 중심간 정리가 어떻게 측정 시스템에 응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응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파트 3개에 대해서 4명의 측정자가 각각 이 3번의 어떤 시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확보한 예가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파트의 수는 프로세스를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프로세스는 이제 변동할 테니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존재할 거고, 우리 측정 시스템에서 그것을 다 잘 측정하느냐를 봐야 되니까 우리 그 프로세스를 대변하는, 충분히 대변하는 파트들이 와야 되는 거죠. 통상은 이제 3개보다 훨씬 좀 많은 개수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기 위해서 지금 3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파트 수 곱하기 사람 수 곱하기 시행수, 반복수에서 미니멈 15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파트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내용을 단순하게 해서 3개를 도입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MSA를 했을 때요, 그 결과에 대해서 퍼센트 기여나 퍼센트 연구 변동, 그 다음에 구별 범주의 수, 이런 내용을 갖고 현재 상태를 이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요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것이 요 3개 중에 요 값들 하나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수준이 됩니다. 즉 우리의 결과 중에서 요 셋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면 측정 시스템은 이제 거부가 되는, 활용될 수 없는, 즉 많은 변동성을 유발하는 측정 시스템 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 활동으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인지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면요. 뭐 참고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집 과정까지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집을 해야 돼요. 분석할 수 있는 상태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열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트가 1, 2, 3이죠. 그러니까 요 3개의 데이터, 요 3개 데이터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를 좀 보면은 선택해서 행렬 바꿈, 이렇게 이것이 이제 1번 파트에 대한 홍길동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홍길동 오퍼레이터가 이제 홍길동이 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도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행렬 바꿈으로, 네, 행렬 바꿈으로 와야 되고, 이것은 두 번째 시행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동일하게 자, 행렬 바꿈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3번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이 전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한 번에 행렬 바꿈으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또 알아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4, 119, 112, 여기 114, 11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잘라내기 해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포맷이 되겠습니다. 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하나하나 좀 편집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 바꿈으로 와야겠네요. 네. 자, 행렬 바꿈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112, 106, 111, 111, 106, 111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라내기 하고 붙이고 또 잘라내기 하고 붙이고. 자, 끝으로 대조형에 대해서 대조형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복사를 하고 선택하여 붙이기 행렬 바꿈. 그러면 138, 129, 127은 138, 129, 117 1번 파트에 대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1번 파트죠. 그 다음에 2번 파트에 대한 데이터 편집이 되고요. 3번 파트에 대한 데이터 편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11, 112, 2233, 333 이런 식의 파트에 대한 반복 측정 이해가 되니까 이것을 카피해서 계속 붙이면 각 사람별 반복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길산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9개 데이터. 그 다음에 주몽 또 주몽도 9개 데이터가 되고요. 다음이 이제 대조형입니다. 대조형 복사해서 자, 좀 번거롭긴 했습니다만 MS에는 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포맷을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요건 이제 파트의 개념이었죠. 1번 파트, 2번 파트, 3번 파트에 대한 각 시행이 3번씩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측정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편집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 미니 탭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복사해서 일반적으로는 요 오퍼레이터가요 파트 바로 옆에 이렇게 좀 자리하죠. 그래서 1번 파트에 대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처음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1번 파트에 대해서 두 번째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품질 도구의 게이지 연구에 교차해서 있죠. 한 개 파트를 여러 사람이 측정했습니다. 파트 오퍼레이터 측정값. 자, 이거 같이 해서 이제 분석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우리가 결과표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세 가지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퍼센트 기여 20.55입니다. 20.55면은 현재 퍼센트 기여는 여기 들어가네요. 그렇죠? 못 씁니다. 벌써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측정 시스템 사용 불가가 되겠어요. 또 퍼센트 연구 변동은 45.34 여기 들어가네요. 또 구별범죄 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3개 중에 1개라도 해당이 되면은 그것이 현재 수준이라 그러는데 3개 다가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측정 시스템은 사용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멈출 것인가? 우리가 현업에서는 측정 시스템, 측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스템이 계측기가 좀 미비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측정의 정밀도를 더 높여주기 위한 그런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거 통계적으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바로 중심간 정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우리가 한 개의 처리에 대해서 한 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시행의 파트에 대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나를 측정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또 한 번 측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데이터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무한대로 뽑게 되면은 모집단의 어떤 분포를 그대로 차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평균은 모평균이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1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그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5개씩 측정합니다. 그러면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즉 분모가 루트 n만큼 정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만큼 퍼져 있던 것이 이렇게 얍삭하게 되는 거죠. 편차가 작아지니까 분모가 여기 커지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현재
95% 신뢰 구간 관점에서 95%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요 거리 상태에서 모평균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요 n이 계속 커지면 루트 n이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거의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5% 관점에서 신뢰 구간 관점에서는 요 거리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얍삭해지니까.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거의 제로가 되는, n이 커지면 제로가 되는, 즉 그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을 썼을 때 그것이 모집단 모평균이 되는 참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접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n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은 점점 좁아지고요. 그러면 참값을 우리가 확보하게 될 가능성은 자꾸 증가하게 되는 거죠. 뮤가 이제 참값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중심간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잘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포맷으로, 우리가 편집을 했던 데이터 포맷으로 보면요. 아까 편집을 이제 사람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첫 번째 측정을 했었죠. 그래서 1번 파트에 대해서 홍길동이 측정가 하나를 만들어내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 측정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복으로 MS에서는 얘기합니다만 실험 계획상에서는 이것을 재현이라고 그럽니다. 레플리케이션. 하나의 처리에 하나의 값을 얻는 거죠. 하나의 처리에 하나의 값을 얻고 하나의 처리에 하나의 값. 그래서 재현을 이제 3번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2번 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재현을 3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레피티션이라고 합니다. 레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레피티션. 그것은 하나 측정한 것에 덧붙여서 또 이렇게 2번, 3번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죠. 마치 사과가 하나를 갖고 값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개 사과, 또 한 개 사과 이렇게 사과 3개를 갖고 그 무게를 측정한, 그리고 그것을 평균을 쓴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평균의 개념은 앞서 얘기했던 이 평균이 되고요. 그 평균들을 가지고 분포를 그렸을 때 그것의 분포는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얍삭해지니까 참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구간이 자꾸 좁아드니까 참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3분의 1만큼의 요 측정에 대한 참값에 근접해 간다. 정밀해졌다. 그럼 정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의 여러 가지 수치적인 상황도 좋아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관찰을 해보면요.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존에 측정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우리 아까 분석했던 좀 미니 탭에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을 써야 되니까요. 자, 편의상 여기서 평균을 직접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거, 평균, 평균을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는 자, 요 평균, 요 3개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 평균 값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품질 도구에 게이지 연구에 교차 연구, 하나의 파트를 여러 사람이 교차를 했죠. 그래서 그 측정값 대신에 3개의 평균 값을 대응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때 아까의 이제 결과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의 결과는 지금 보시면 퍼센트 기여가 16.27로 확 줄었죠? 아까 얼마였습니까? 20.5였는데 16.7이니까 우리 그 기준에서 보면은 바로 이 상황에 간신히 좀 들어오거나 뭐 그렇게 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연구 변동은 45.34였죠? 지금 새롭게 얻은 것은 40.33으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구별 범죄 수는 아까가 2였는데 지금은 이제 3으로 증가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측정을 어차피 실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실험을 3번이 아니라 5번을 연속해 측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퍼센트 연구 변동이나 퍼센트 기여, 그 다음에 구별 범죄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까지, 즉 최소한의 요 규격선까지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뭐 3회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측정 시스템 거부의 사항이 됐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반복,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반복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측기나 이런 것들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중심간 정리를 이용한 합리적인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심간 정리라고 하는 거요. 이건 실제 연구소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설비가 아직 완전하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초창기 때 그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반복 측정을 통해서 그 평균을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측정 시스템 능력,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가설 검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 내용을 확인하는 뭐 이런 어떤 접근법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심간 정리를 이용한 측정 시스템 분석의 응용을 많이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